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나들목에서 현수막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18회 서울특별시 철인 3종 협회장배 아쿠아슬론 대회,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입니다. 7월 말일 일요일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이곳은 달리기 주로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 주체는 서울특별시 철인 3종 협회, 후원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입니다. 자, 저를 한번 비춰 보겠습니다. 자, 돌아오는 일요일 7월 말일에 철인 3종 협회에서 이곳에서 아쿠아슬론 대회를 한다는 안내 현수막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태양이 찬란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동쪽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제 자전거를 세워놨고요. 자, 이곳 잠실나들목입니다. 잠실나들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추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아침 6시 34분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중복입니다. 삼복더위 한복판에 중복에 해당이 됩니다. 불볕더위, 땡볕더위, 찜통더위, 삼복더위, 한여름의 무더위, 혹서기를 표현하는 여러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삼복더위에 딱 중간에 해당되는 중복입니다. 마침 그제 장마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혹서기가, 혹독한 무더위의 계절 혹서기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복더위인데요. 삼계탕 드시면서 원기 충전하셔서 올해 한여름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는 현재 기온은 한 24도 정도 될 것 같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예보되어 있고, 당분간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한낮 최고 기온이 33도로 예보됐습니다. 물론 서울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면 또 한낮 최고 기온이 34도로 한동안 또 유지될 거라는 주간 일기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잠실대교 남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내일 개봉되는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이라는 영화 개봉을 하루 앞두고 제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인 한산도 대첩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가 한산도 대첩인데요. 혹자는 한산도 대첩이 아니라 명량해전을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인정해 주는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명실공히 세계 3대 해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계 4대 해전을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산도 대첩이 들어간다라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한 것 같고요. 반면에 한산도 대첩이 아니라 명량해전, 명량대첩을 넣어야 된다라는 반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 7월 27일 개봉되는 영화가 김한민 감독의 한산 용의 출현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그게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장군 시리즈 3부작 중에 하나입니다.
제1부는 8년 전에 개봉돼서 우리나라 역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20편 중에서도 가장 최고 흥행 1위를 했던 뭔 줄 아시죠? 명량대첩을 소재로 한 영화 명량이었습니다. 명량. 그게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장군 시리즈 3부작 중에 제1부에 해당이 됐고요. 2부에 해당되는 게 바로 한산 내리막길 내려갑니다. 한산 용의 출연입니다. 그게 드디어 내일 개봉이 됩니다. 임진왜란의 한산도 대첩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3부는 이순신 장군의 최후의 전투였던 노량해전을 소재로 한 노량 죽음의 바다.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3부는 노량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수년 후에 개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잠실 철교 남단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계 3대 해전에 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4대 해전 중에 하나인 한산도 대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3대 해전은 먼저 기원전 480년에 일어났던 페르시아 함대와 그리스 연합 함대 사이에 벌어졌던 살라미스 해전. 그게 기원전 480년인데요. 그게 제3차 페르시아 전쟁 때 발생이 됐습니다.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은 잘 아시죠, 다들?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은 마라톤의 기원이 됐던 기원전 490년에 페르시아 대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죠.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에 침공해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와 격돌을 했는데요. 그리스 아테네군이 승리를 했죠.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막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의 승리를 전하기 위해서 아테네의 그 당시에 요즘으로 치면 올림픽 선수, 그 당시에는 올림피아드 선수 출신이었던 필리피데스가 마라톤 평원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그리스 아테네까지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다, 아테네가 이겼다 라고 승전보를 전하고 나서, 왕에게 승전보를 전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장렬히 전사했다라는 게 마라톤의 기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한 40km 달려서 마라톤의 기원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기원전 490년에 일어났던 제2차 페르시아 전쟁 때 일이고요. 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기원전 480년에 일어났던 살라미스 해전인데, 영화 300 아시죠? 300. 영화 300에 보시면 그리스의 중부에 있는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 왕과 300명의 최정예 결사대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 1세가 또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해서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과 300명의 결사대가 목숨을 다 바쳐 전멸하면서 싸웠던 게 영화 300의 소재가 된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막아내지 못해가지고 그 페르시아군은 계속 남진을 해서 아테네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그리스 연합 함대를 구성해서 그리스의 남서부에 있는 살라미스 해협으로 페르시아 해군을 유인을 해서 거기에서 격돌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그리스 연합 함대의 전함, 군함이죠. 군함 숫자는 한 300여 척. 페르시아 연합 함대의 군함은
900척에서 1200척으로 추정이 됩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 연합함대보다 선박 군함의 대수가 한 서너 배 많았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 연합함대가 승리해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를 이룬 게 그리스의 연합함대의 승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3대 해전 중에 두 번째가 1588년 임진왜란의 한산도 대첩이 1592년 7월 8일 한여름이죠. 이맘때 일어났습니다. 1592년. 지금부터 한 430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43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430년 전인 1592년 7월 8일에 통영의 한산도라는 작은 섬 앞에서 일어났던 게 임진왜란의 3대첩 중에 하나, 즉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 이게 임진왜란의 3대첩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인 한산도 대첩이 지금부터 딱 430년 전인 1592년 7월 8일에 발발이 됐는데요.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딱 4년 전에 1588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의 함대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함대인 스페인 펠리페 2세의 무적함대를 격파시킨 게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깔레 해전입니다. 깔레 해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스페인은 세계 최강의 함대를 거느리고 있어서 월드컵 축구에서도 축구 스페인 국가대표팀을 무적함대라는 별명으로 칭하지 않습니까? 그 무적함대,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무적함대, 그 당시에는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했었죠. 그런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지금은 영국의 여왕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지 않습니까? 1952년에 즉위해서 올해 즉위 70주년인데요. 지금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고 그 당시에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아버지가 헨리 8세고 어머니가 엠블린, 헨리 8세 두 번째 부인 엠블린이고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무적함대를 경멸시킨 게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깔레 해전인데요. 프랑스 깔레항, 영불해역 프랑스 깔레항에 정박해 있던 스페인의 함대, 스페인의 함대가 이제 영국 침공을 위해서 프랑스의 깔레항에 정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영국의 해군 총사령관, 해적 출신입니다. 해적 출신인 드레이크 경이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영국의 해군 총사령관에 임명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풍납토성. 자, 풍납토성입니다. 자, 풍납토성 나들목 여기를 통과하면 한 500m 거리에 풍납토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해적 출신의 드레이크 경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 의해서 영국의 해군 총사령관에 임명이 돼서 그 당시에 영국의 함대 군함 숫자는 한 200여 척 됐었고 스페인의 군함 숫자는 100여 척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함대가 스페인의 함대를 2대1로 수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침공을 위해서 프랑스 깔레항에 정박 중이던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다 불태워 버렸었죠. 그게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1588년 8월 8일입니다. 숫자 외우기도 면상법으로 쉽습니다. 1588년 8월 8일에 일어났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592년 7월 8일인데요. 깔레 해전은 4년 앞선
1588년 8월 8일에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깔레 해전에서 승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당 레판토 해전 이후 계속 스페인이 해상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요. 깔레 해전에서 영국이 스페인을 격침시킴으로써 그 이후에는 이제 영국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부터 434년 전에 1588년에 깔레 해전입니다. 이제 횡단보도 건너겠습니다. 파란 신호등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3대전 중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나폴레옹 시대입니다. 나폴레옹 시대. 지금부터 200년쯤 전에 발생이 됐는데요. 1805년, 정확하게는 217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17년 전인 1805년 10월 21일 날 발생된 트라팔카르 해전이 세계 3대전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트라팔카르라는 지역이 스페인의 남서부 해안입니다. 스페인의 남서부 해안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가 영국 함대와 격돌했던 게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카르 해전입니다. 그 당시에 트라팔카르 해전의 영국의 총사령관 잘 아시죠? 넬슨 장군입니다. 그 유명한 넬슨 장군. 그래서 영국의 트라팔카르 광장에는 넬슨 제독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넬슨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트라팔카르 해전의 영웅이 바로 영국의 해군 제독 넬슨입니다. 그래서 트라팔카르 해전에서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명령에 의해 프랑스 해군 총사령관이자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의 총사령관이기도 했던 프랑스의 빌레브 제독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함대를 이끌었고요. 반면에 영국의 넬슨 제독이 해군 총사령관을 해서 스페인 남서부 트라팔카르에서 격돌을 해서 트라팔카르 해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영국의 함대 배수는 대략 한 30척 정도,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스페인의 연합 함대는 한 40척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결국은 영국의 넬슨 제독이 승리하면서 전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도 1598년 11월에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시면서 승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거 나의 시대에는 비교하기 어렵고요. 이순신 장군께서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시면서 승리하셨듯이 영국의 넬슨 제독도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전사하면서 승리를 해서 더 유명한 전투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카르 해전입니다.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아까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3대 해전, 깔레 해전, 1588년의 깔레 해전에서도 영국이 승리를 했고, 그로부터 한 몇 년이죠? 12에다가 오니까 217년이 지난 1588년 깔레 해전으로부터 217년이 지난 1805년 10월 21일에 트라팔카르 해전에서도 영국이 승리함으로써 영국은 그야말로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해상 강국으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되고, 그게 밑바탕이 돼서 드디어 영국의 태양이 지지 않은 영원한 제국, 대영 제국의 발판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805년에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영국이 스페인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즉위했던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제위기관이죠. 제위기간이 1837년부터 1901년까지입니다. 1837년부터 1901년까지니까 19세기 19세기의 서세 동점의 시대,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령해 나가는 19세기 식민지 개척의 시대, 즉 서세 동점의 시대에 영국의 여왕을 했던 분이 빅토리아 여왕인데요. 그 빅토리아 여왕이 바로 1805년에 그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이 승리한 후에 1837년이니까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의 승리 연도로부터 32년이 지난 시점이죠. 32년이 지난 1837년에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를 해서 64년 동안이나 영국을 통치해서 태양이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을 건설했다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왜 태양이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이라는 수식어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영국이 5대양 6대주의 식민지를 개척하다 보니까 지금도 영연방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캐나다, 여러 세계 각지의 영연방 국가들이 있는데요. 그 여러 지역에다 5대양 6대주의 식민지를 개척하다 보니까 뭐 본국인 영국의 태양이 지더라도 지구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되면, 자전을 하게 되면 뭐 캐나다는 해가 떠 있고, 또 캐나다가 해가 지더라도 또 지구가 돌아가면 뉴질랜드는 해가 떠 있고, 또 뉴질랜드가 해가 지더라도 또 지구가 자전하면 호주에 해가 떠 있고, 또 인도와도 바꾸지 않는다는 윌리엄 세익스피어와 관련된 또 인도가 해가 떠 있고, 세계 5대양 6대주의 영국의 식민지에는 항상 해가 떠 있는 경우가 있었다. 떠 있게 된다. 그래서 태양이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 영국이라고 한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태양이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을 바로 영국의 여왕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서 개척을 했다. 즉위 기간이 1837년부터 1901년까지 64년 동안 서세 동점의 시대에 영국을 통치했었던 분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제가 세계 3대 해전, 살라미스 해전, 깔레 해전, 트라팔가르 해전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산도 대첩은 1592년 7월 8일에 지금 경남 통영의 한산도라는 작은 섬에서 발생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일본 함대 73척을 조선의 함대 54척이 격침시켰던 전투였고,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해군 총사령관은 와카자키 야스하루죠. 천호역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의 해군 총사령관은 와카자키 야스하루인데요. 그 야스하루의 일본 함대를 조선의 함대는 전라 좌수사 이순신 장군, 전라 우수사 이역기 장군, 경상 우수사 원균 장군, 이 세 장수가 연합해서 일본의 와카사카 야스하루의 함대를 격침시켰습니다. 조선의 54척의 배가 일본의 73척의 배를 격침시켰던 게 바로 임진왜란의 3대첩이자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인 한산도 대첩이고, 그걸 소재로 한 영화가 한산 용의 출현이고, 그게 바로 내일이 개봉일입니다.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내일 드디어 개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의 또 3대첩 중에 하나는, 임진왜란의 3대첩은 뭐 한산도 대첩, 행주 대첩, 진주 대첩입니다만은, 이순신 장군의 3대첩 중에 하나는 한산도 대첩과 명량 대첩, 노량 대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량해전은 이제 정유재란 당시에 일어났죠. 임진왜란으로부터 한 5년 지난 1597년 9월에 명량, 전남 해남과 진도 사이에 있는 명량 울돌목이라고 합니다.
회오리 물살이 세다는 명량에서 발생됐는데 우리 조선 수군이 13척의 배로 일본의 133척의 함대를 격침시켰던 게 명량해전이고, 그래서 병력 함대 숫자, 배 군함 숫자에 있어서는 한산도 대첩보다 명량 대첩이 더 열세인 상황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세계 4대 해전에 한산도 대첩이 아니라 명량 대첩을 넣어야 한다라는 의견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그로부터 1년 2개월 후인 1598년 11월에 발생했던 이순신 장군의 죽음 마지막 전투, 전사하시면서 승리하셨던 노량해전입니다. 자, 오늘은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인 한산도 대첩을 소재로 한 영화,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장군 시리즈 3부작 중에 2부에 해당되는 영화 제목 한산 용의 출연이 드디어 내일 개봉입니다. 개봉을 앞두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길에 자전거 타면서 유튜브를 촬영했습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혹서기 삼복더위가 시작이 될 것 같고, 오늘이 중복입니다. 혹서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천호역 사거리입니다. 자, 현대백화점 천호점입니다. 행복한 보람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